어제 저희가 유리함수 잠깐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무리함수를 살펴볼 차례인데, 유리함수처럼 좀 획기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약간 좀 많이 나오는 유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리함수는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실전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혹은 그 직선과 만나는 점이 한 점이냐 두 점이냐, 그리고 만나지 않느냐,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유리식의 정리 부분, 단순히 이제 유리식의 비례식, 이런 부분에 겁나 뛰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식의 단순 계산이나 이런 거는 넘어갈 거고요. 넘어간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것도 녹화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어제 했던 거 간략하게 정리 한 번만 해볼까요? 유리함수 어제 한 거에서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자, 기본형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y는 x분의 a였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고 하면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 한것 같다, 그죠? p, 그리고 a 그대로였고요. 플러스 q. 그 다음에 일반형은 이 녀석을 풀어서 나타낸 형태가 될 거다. 이랬습니다. 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기본형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 많았죠. 그거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기본형에서 볼 수 있는 녀석. 여기서 볼 수 있는 녀석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좌표죠.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전부 다 뭐여야 한다? a여야 하는데, 이때 a는 0이 아니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서 x도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y 또한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값이 x가 0이 절대 될 수 없고 y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점근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죠? x의 점근선은 x는 0, y의 점근선은 y는 0, 이렇게 점근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의 대칭인 그래프가 두 녀석이 있었어요. 귤게 1인 녀석, y는 x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녀석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있었고, 이 녀석은 항상 어딜 지나더라? 점근선의 교점인 0,0을 지나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죠. 실제 원점 지난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표준형 그렸을 때 확장을 시켜보자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교점을 지나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뭐였을까요? 어느 특정점 P, 그러니까 요 그래프 위점이죠. 위에 점이 있다. 위에 점이 우리가 뭐라고 한다? P라고 할 때요. 이때 O는 원점이겠죠. 위에 점 P, 그러면 x, y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O,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0,0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이때 요 PO의 최소값이죠. 이것의 최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라고 그랬는데,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사각형이 되는 시점에 대각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라 그랬는데, 원래 저 식은 저 정사각형에 대해서 x값과 y값이 동일해야 하며, 그래서 a에 대한 뭐였어요? 제곱근이 한 변의 길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대1 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a가 한 변의 길이가 되고, 거기에 루트 2가 곱해져서 가지고 루트 2a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위에 점 P가 있어요. 또 얘가 x, y가 있었고, 이때 x축에 내린 중이죠. x축의 수선이죠. x축의 수선을 a라고 하면 얘는 x,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수선을 내렸다. 그러면 b라고 해볼까요? 얘는 0,y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때 PA와 플러스 PB 이 녀석의 또 최소는 이라고 물어보죠. 이거의 최소값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은 또 정사각형일 때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A가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2루트 A 될 거고 만일에 이 녀석의 직사각형의 둘레를 물어봤다면 4루트 A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만일에 넓이를 물어봤다면 여기서 넓이는 뭐였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A가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일 때 되기 때문에 얘는 A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내는 요 1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형에서는 모든 넓이가 좌표가 나왔을 때 원점과 즉 점근의 교점으로 출발해서 어떤 점에서 그려지는 사각형은 전부 다 넓이가 A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형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형이 있을 때 저희가 표준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 자, 노란색으로 하는 얘가 뭐죠? 얘가 0이 될 때가 x 점근선이다 그랬고요. 그때 x 값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얘가 0이 되는 게 x 절편값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요렇게 a분의 c 되는 얘가 바로 y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상수의 비를 나타내는 얘가 y 절편이죠. 요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거라고 했고요. 빠르게 구하실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자, 그리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빠르게 가는 방식이 있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y는 동일하게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는 그대로 적으시라고 했고요. 이때 분모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어디에? x자리에 갖다 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갖다 끼니까 이렇게 a분의 b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시면 이렇게 되고 뒤에는 a분의 c 즉 x의 개수를 적으시면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예제를 한번 적어볼까요? y는 x-1에 3x 플러스 2 이런 게 있었다고 가정하면 자, 분모는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인 1을 위에 분자에다가 x자리에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니까 계산하면 5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적어주니까 3 될 거고요.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정리할 거는 표준형 형태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이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1번 여기는 일단은 대칭인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기울기 1인 거 y는 뭐였어요? x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p 플러스 q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대칭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요 상수만, 저기 y절편이죠. y절편만을 보고 두 녀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바로 y 점근선 좌표가 바로 나오고요. 그 좌표를 마이너스 x인 식에다가 거기 있는 식을 p 값과 더한 게 바로 y 절편 나오기 위해서 q도 바로 빠르게 p도 바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4번하고 5번의 확장판이다. 그쵸? 근데 제가 4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는 항상 교점에서 물어보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은 똑같이 루트 2a일 겁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이 녀석이 그 임의의 위의 점에서 점근선을 내렸다. 그러면 똑같이 얘랑 똑같이 2루트 a와 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점이 있는데 자 여기 위의 점입니다.
똑같이 x, y가 있었는데요. 얘가 p겠죠. 얘가 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x축에 y축에 수선을 내렸다 이랬어요. 그러면 원래 동일한 거 루트에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때 p의 좌표 이럴 당시에 여기를 가지고 동일하죠. 이 녀석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p에 나타내는 이 좌표가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x값부터 표기할까요? x축으로 평행이동 된 값이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게 고정값이잖아요. 항상 이렇고 여기 아까 여기서 저희가 알았던 얼마? 루트 L을 더하시면 그게 저 당시 저걸 나타내는 좌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고정값인 Q를 이동시킨 값에다가 루트 A를 더한 거, 이 녀석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그 두 좌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요게 세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녀석을 더하면 가로와 세로의 합의 최소가 될 거고 요거 둘을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하면 그 사각형의 최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가로 세로니까 요 두 녀석을 곱하면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기까지 일단 뭐 그림을 제가 생략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일 혹은 모레 다른 선생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신 다음에 카톡상에서 의논해 보시고 그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유리함수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오늘 해야 할 부분이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는 중요한 부분이 딱히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얘가 출발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출발될 점을 갖다가 찾아보면 결과적 2차 함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2차 함수와 이 무리함수와의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여기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요, 2차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었어요. 그냥 A가 양인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A가 음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나타내볼까요? y는 x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y는 x 이렇게 있을 때요. 얘가 y는 x입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색깔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녀석을요. 요게 이제 y는 ax 제곱 이렇게 표현은 된 거고 근데 이때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녀석 또한 y는 ax 제곱인데 이때 이 녀석은 a가 0보다 작다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를 a가 0보다 클 때 역함수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에서 대칭이니까 위에 흰색만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오른쪽부터 보시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의 녀석 또한 요렇게 2차 함수니까 요렇게 여기 좀 벗어났지만요.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네, 까지는 지워놓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형태로 가겠죠.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이게 위에는 흰색하고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요 흰색이라는 부분 여기 보면은 이거를 여기 보시면 요 흰색이죠.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가는 거예요. 요 녀석 요 부분하고 y는 x의 대칭인 게 바로 요 녀석이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요 부분 있죠.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시는 여기
예, 요 부분하고 대칭이 되는 부분이 요 아래쪽이죠. 요 아래쪽 부분이 되겠죠. 요 아래쪽 부분. 예,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예, 각각 대칭이 될 거고요. 그냥 파란색으로 동일하게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얘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가 일단 밑에부터 가장 쉬운 녀석부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칭이 될 거고요. 이런 형태로 되겠죠. 초록색 형태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금방 동일하게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지금 내가 그래프를 한 곳에다가 두 개를 다 그려가지고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어쨌든 일단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신 거라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때 그럼 총 4가지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오른쪽에 따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저 그러다 보니까 함수적 모양이 4가지 형태가 나와요. 4가지 형태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죠. 요렇게 생긴 게 하나가 나오고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나오고요. 요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나오고요. 얘가 2번. 그리고 위쪽으로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고요. 얘가 3번. 그리고 아래쪽으로 요렇게 가는 애가 생깁니다. 얘가 4번.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를 일단 기억해야 되겠죠. 노란색, 즉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녀석은 A가 양일 때입니다. 초록색, 왼쪽으로 뻗어 있는 녀석은 A가 음일 때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네, X좌표 값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X좌표가 양인 게 바로 기울기 A 값이 양인 겁니다. 그리고 X좌표가 음일 때가 바로 그 앞에 X제곱 앞에 있는 A 값의 그 값이 음수일 텐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원래 이 A가 양일 때, 원래 이 A가 양일 때는 X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치역인 Y 값이 항상 양수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며 최소값이 원점을 지나니까. 근데 Y는 X에 대칭을 했다는 건 X값하고 Y값하고 정확히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바뀐 거기 그래서 그 값을 보면 X값에 전부 다인데 Y가 양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Y는 X에 대칭이 되다 보니까 X값이 이제는 양수가 될 거고요. Y값이 전부 다 나타내는 반대적 성향이 띄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손을 그어서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노란색만 봤을 때, 이 노란색 부분만, 왼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만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보면, 자, 이쪽에는 노란색이 없죠? 없으니까 함수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좌표가 몇 개죠? 2개씩 생기니까 얘는 함수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차함수를 역함수를 시켰을 때, 이 녀석은 뭐가 안 되냐면, 역함수가 애초에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생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의의 범위를 잘라야 돼요. 애초에 정의의 범위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냐. 총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A가 양수일 때요.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오른쪽과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왼쪽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애초에 여기 있는 녀석인 요 녀석은 어떤 거죠? 여기 보면 A가 일단 양수인 경우요. A가 양수인 경우이고, 이때 축의 방정식인 X값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보통 그냥 큰 쪽에다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요 녀석으로 자르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또한 A가 양수일 때고요. 이때는 요 X값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 요 녀석의 짝이 되는 애는 누구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히 대칭되는 거니까 오른쪽 1번이겠죠. 이게 오른쪽 개념에서 1번의 범위가 됩니다. 요게. 그다음 요 녀석은 몇 번? 2번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볼 때
요 녀석의 이제 밑에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이 A가 이번에는 음수일 텐데요. 음수일 텐데 예, 어느 쪽이죠? X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또한 A가 음수인데 이때 X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요새 값의 범위로 따져보면 이 녀석이 대칭되는 거는 몇 번하고 대칭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저희가 대칭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대칭을 시켰을 때 누구 대칭이 되죠? 요 녀석 초록색을 보면 초록색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녀석하고 위에 있는 녀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이 몇 번일까요? 요 녀석. 자, 요 녀석 대칭되는 걸 찾아보면 얘가 4번이죠. 그렇죠? 얘가 4번하고 대칭이 되고요. 얘가 4번하고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긴 요 녀석이 몇 번하고 대칭이 돼요? 3번하고 대칭이 되죠. 3번 형태하고 대칭이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인데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된 상태 2차 함수에서 역함수를 하는 거 이게 베이스가 돼서 초록색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죠? 자,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저걸 기본 베이스로 넘어와서 얘가 역함수가 된 거거든요. 역함수가 됐으니까 그거 식을 한번 천천히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의 기본적 모양은 냈다 뭘까요? y는 근데 이렇게 루트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리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저기가 a라고 했으면 실제 여기는 a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값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1일 때만 동일하고 원래 똑같으면 안 되는데 일단 a라고만 제가 적어놓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ax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아까 요 1번하고 2번이 요 2번이 아까 A 부호가 양일 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녀석은 A가 양일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적어보면 기본적 베이스는 얘는 뭐냐면 요 앞에 부호가 필요하겠죠. 여기. 여기 있는 부호 여기가 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단하게 될 건데요. 그거 적고 A 부호 적고 해볼게요. 요 1번은요, 일단 값이 y값이 양수라는 거죠. 루트는 항상 양수값을 가지겠죠. 앞에 부호가 없으면. 왜냐면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면 허수가 나오니까. 여기 실수체계니까 음수는 아닐 겁니다. 양수라고 못 바뀌었을 때 앞에 부호를 판단하게 되니까 얘는 위로 갔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일 겁니다. 얘도 당연히 플러스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때에 요 A는 아까 오른쪽은 뭐라 그랬습니까? A가 양수일 때였죠. 그래서 여기가 A가 양수인 거예요. 여기도 A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A가 음수예요. 여기도 A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루트화는 항상 양수해야 되거든요.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양수니까 여기 X값의 범위 또한 양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0도 가능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탄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양수니까 여기도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A가 음수다 보니까 X값이 양수면은 말이 안 되는 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범위적인 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이 녀석이 가지게 되는 범위를 먼저 산정해갖고 이 네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쟤를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이면서 A 값이 양인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 또한, 즉 정의역의 범위겠죠. 정의의 범위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능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값이 아래로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오른쪽이니까요. 그래서 X값 범위 또한 정의역 범위 또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은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 A값이 음인 걸 확인했고 위에 있으니까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이고요. A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X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밑에 있는 건 RX가 마이너스이고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X값의 부호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이차함수하고 연결을 한번 시키셔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걸 토대로 이제 평행 이동을 뭐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해주면 좋은 게 이 녀석에 지금 저희가 뭐 했어요? 원래 이차 함수 갖고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적으로 갖고 온 녀석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실제 역함수를 빠르게 만드는 걸 해보시면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녀석인데요. 그 다음 녀석은 역함수에 관련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무리함수는 기본적 모양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루트 앞에는 원래 풀말은 원래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부호가 나중에 적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부호를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적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보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x p 플러스 q 요런 모양으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아까 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생기잖아요. 아까 1번하고 2번 중에는 풀마가 나뉘죠. 그다음 3번, 4번이 풀마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녀석이었는데 그럼 요렇게 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요 개형이라고 생각을 잠깐만 해보셨을 때 우리 2차 함수 모양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요 A 값도 실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바꿔야 되니까 요것만 살짝 좀 지워 놓을게요. 조만간 바뀔 테니까. 일단 2차 함수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2차 함수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쟤도 일단 지워 놓겠습니다. 얘도 지워놔야 이 아이가 편하실 거라서 아까 기본 모양만 일단 보여준 거고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역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그 상태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역함수 시켰을 때 위에서 아래로 끄면 역함수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계 방정식으로 잘라야 돼요. 추계 방정식의 오른쪽이냐 추계 방정식의 왼쪽이냐 두 녀석으로만 잘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자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추계 방정식이니까 이 x가 p보다 큰 쪽에다가 넣어줄게요. 두 번째 x는 p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잘라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a가 일단 기준에서 a는 양수라는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그래프가 어디죠? 축의 방향 오른쪽이니까 요쪽을 나타낸 거예요. 요쪽. 그죠? 요쪽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는 이쪽을 나타낸 겁니다. 이쪽. 그럼 이걸 갖다가 역함수를 시켰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런 모양이 되죠. 아까 몇 번이었죠? 1번 모양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요런 모양이 되죠. 얘가 2번 모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요거 일단 봤습니다. 역함수하러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잘라쳤을 때 가능하다 보면 역함수하기 위해서는 x와 y가 자리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q까지 될 때 넘겨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q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a의 y-p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a를 나누면서 그럼 여기서 일단 a를 나누겠습니다. a를 나누면서 적어보면 y-p의 제곱이 a분의 1에 x-q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저희가 그 찾는 y 제곱권 풀어야 되잖아요. y-p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그죠?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이렇게 와서 a분의 1에 x-q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찾고 싶은 값 y는 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길 거고요. 여기에서 a분의 1에 x-q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p가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저희가 찾은 이제 2차 함수에서 만든 역함수의 모양이다 라고 정리가 됐어요. 요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한번 잘 한번 살펴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겼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드렸냐면 그 x축 위에 있는 게 플러스고 x축 아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두 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한 녀석은 위에 거 한 녀석 아래 거거든요. 요 플러스가 됐다는 게 이게 누구 걸까요?
얘가 바로 요 1번 겁니다. 요 1번 거고요. 요 마이너스 있죠? 요 마이너스가 생긴 요 녀석은 누구 거죠? 2번 거예요. 아까 X축으로 보면 되잖아요. 요 에게 X축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거니까요. 얘가 바로 플러스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해보면 요 아래쪽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뭘로 판단을 하면 되느냐면, 아까 전에 이거잖아요. 축의 방정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역함수를 시켰다면 무조건 루트 합은 플러스입니다. 그럼 축의 방정식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역함수 시켰다면 그 루트 앞에 보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그러면은 이 무리수가 있었는데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럼 얘를 역함시키면 이차함수 되겠죠? 이차함수 되는데 그 이차함수 될 때 그때에 이차함수 만들어 놓고 적어줄 수 있는 그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그죠? 꼭지점의 x좌표인 축방보다 어떻게 x값이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고, 만약 루트앞이 마이너스였다면 그 축의 방정식인 값보다 x값은 작다라고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보면 2차 함수에서의 꼭지점의 좌표, 자 보세요. 이 꼭지점의 좌표거든요. 얘가 p, q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의 시작점이라고 보통 말하죠. 시작점, 출발하는 점이라고 할 때 걔가 뭐죠? 얘는 뭐 시작점 혹은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죠? q, p예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됨을 알 수 있어요? 네, y는 x장이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이게 a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역수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루트 안으로. 그럼 매번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긴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해보면 생기고, a는 역수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p, q였으니까 얘는 q, 뭘로? p로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죠? 이 x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생겼다는 거는 요 x가 축방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어디에 적어주면 되냐면 2차 함수에서 분리할 때 적는 거고요. 여기는 2차 함수에 적는 거고요. 2라고 하면 이상하네. 2차 함수라고 적을까요? 얘는 2차 함수에 적습니다. 2차 함수에 적는 부분이고요. 얘는 2차 함수에 적으시면 돼요. 2차 함수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예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제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 걸로 해볼까요? 자, 이건 예제인데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뭐 3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주기를 이렇게 준 거예요.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축방의 오른쪽을 줬어요. 축방의 오른쪽을 줬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양수의 범위를 나한테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양수예요. 그럼 이 역함수 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y는 해주시면 되고 루트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a 역수 해주시고요. 2분의 1. 그리고 얘는 1,3이니까 얘는 뭐야? 3,1이에요. x-3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역함수 바로 끝나버립니다. 예. 매번 뭐 정리하고 바꾸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요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그냥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이번에는 x가요 1보다 작다라고 줬다. 그럼 이때는 y인데 작으니까 아래쪽 개형을 나타낸 거군요. 여기만 마이너스 주시면 돼요. 여기 주시고 동일하게 a는 역수해 주시고 안에 넣어 주시고요. x 그 다음에 꼭지점 반대로만 적어 주시면 이렇게. 네. 역함수 간단하죠? 역함수가 간단해지면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쉬워지고 읽어내는 것도 상당히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요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를 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그 파일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닫아놓고 지워버렸나?
일단은 빠르게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게요. 이번에 고3 모의고사예요. 고3 모의고사에 019 2019년 예. 수학에 이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자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맞나요? 3학년 거 영어 맞는데? 여기 있습니다. 12번이요. 자, 여기 12번이 이번에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거든요. 3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이 12번이 3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요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정리가 되면 이게 되게 간단한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세요. x가요. 여기다 줬어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준 이유는 여기 시작 포인트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 녀석이 그럼 마이너스 1, 1에서 시작을 했고 양이니까 앞에 x 앞에 양이니까 당연히 x 값도 그 시작하는 포인트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와 또 얘로 정의된 dx가 이렇게 줬어요. 그럼 잘 한번 살펴보실까요? dx의 꼭지인 좌표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꼭지 1, 마이너스 1이에요. 보시다시피 두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정확히 반대로 돼 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a 값도 얘가 1이잖아요. 2차 함수 여기가 1이죠, 1. 그럼 얘 역수에서 들어가도 t가 안 나겠죠? 그럼 얘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앞이 플러스죠. 플러스면 아까 추계 방정식이 오른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럼 이 fx와 dx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나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역함수였다라는 건 바로 이 녀석이 x가 되죠. 그럼 이 문제는 뭐랑 똑같아요? 그냥 F15였습니다. F15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복잡해 보이고 12번에 나왔는데 이거 푸는데 뭐 5초에서 10초도 안 걸리는 어이없는 문제. 개념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5를 넣어봐라. 그럼 15 넣으면 루트 16은 4잖아요. 4에다 1 더하니까 답은 5 하고 나와서 3번. 요게 이번 3월에 나왔던 실제적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무리함수의 특징인데 문제를 요새 주면 이런 식입니다. 무리함수를 줬을 경우에는 이 2차 함수하고 이 무리함수하고 역함수 관련해서 그걸 빠르게 볼 수 있냐, 그 특징을 잘 알고 있냐, 그걸 알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저한테 이제 최근에 3학년 애들이 몇 명이 들어왔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이걸 푼 걸 봤는데, 전부 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걸 역함수 관계로 확인을 못하니까 15를 넣습니다. 5를 찾아요. 다시 여기다가 5를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트 u 플러스 1이겠죠? 그걸 다시 dx에 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풀어서 답을 찾습니다. 예. 단계를 훨씬 더 거쳐 풀겠죠. 그런데 얘들이 역함수 관계만 알면 이 두 개 합성이 돼버려서 얘는 x니까 큰 의미가 없는 녀석이라 F15만 찾으면 돼 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주 핵심은 바로 2차 함수하고 이 무리함수와의 관계식에서 바로 빠르게 상호간 반대 녀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연습만 좀 많이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잠깐 따와봤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였고요. 한번 고등수학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3월 모의고사 같은 거는 특히 뭐 가형은 좀 아직까지 이과 수학 다 해야 되니까 좀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문과 수학 한다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예, 나형은 가볍게 한 번 정도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완전히 A가 양일 때와 음일 때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도 일단 y는 아까랑 동일할 겁니다. a가 음이든 양이든 얘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아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a가 음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나타낸 것처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자, 여기 아까 반대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의 오른쪽, 걔가 어디로 갔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축의 방정식의 오른쪽, 그걸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음일 때 축의 방정 오른쪽은 얘거든요. 그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이 될 텐데, 요 부분이요. 어디로 갔어요? YX 위치가니까 위로 갔어요. 초록색 위에 요 녀석으로 갔죠. 그 다음에 축의 방식 왼쪽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옆에 있는 Y는 S 대칭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축의 방식의 오른쪽이 아까 원래 이것도 축의 방식의 오른쪽이 뭐였어요? 그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되면 아까 여기 적어놨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겠다. 그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통적인 형태. 축의 방정식의 오른쪽은 여기다 정리하면 될까요? 축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도 x가 여기 또 지워지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리 한번 해보면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이 왔다면 이렇게 오른쪽이 왔다면 축의 방정식이 왼쪽이 왔다면 이렇게 될 건데 오른쪽이 였다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는 어느 방향이라고요? 원래 2차 함수에서 오른쪽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2차 함수에서는. 그런데 그럼 이 녀석이 생기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x축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녀 축의 방향 왼쪽이니까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x축이라고 보면 이런 느낌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요 녀석 루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플러스가 붙어야 되고 아래에 있으니까 얘 루트 앞에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얘는 붙어야 된다. 그럼 아까처럼 A가 양일 때나 음일 때나 별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적어볼까요? 여기서 얘 적어봤을 때 역함수를 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죠. 루트에 여기는 a분의 1이 나올 거고 x-q 플러스 b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왔을 때는 여기 왔을 때는 애초에 무가 저기 있는 x의 범위가 여기서죠. 여기 적는 게 아니고 실제 요 녀석에다가 적어야 돼. 이 녀석의 범위가 요랬다는 겁니다. 주의 범위가 뭐보다? b보다 크거나 같은 요 때는 요렇게 바뀌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요 녀석의 범위가 이번에는 x가 p보다 작았는데 이때 범위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면 이때 얘는 y가 a는 역서해 주시면 되고요. x-q 플러스 p가 되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음일 때나 양일 때나 완전히 똑같은 거다. 그죠? 대신 이제 개형만 마음속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형태는 완벽히 똑같습니다. 앞에 플러스가 붙었네. 그렇다면 나중에 바꿀 때도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이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였네. 그럼 다시 돌릴 때 마이너스였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거를 갖다가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무리함수를 무리함수를 2차 함수로 역함수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y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루트에 얘가 2에 x-1 그리고 플러스 3 이런 게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역함수를 보낼 텐데 얘 같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나중에 바꾸고 나서 축의 방정식의 왼쪽을 적어주라 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가는 겁니다. 자, A 값이 2였기 때문에 걔는 역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은 3,1로 오겠죠. 그다음에 x-3의 제곱 플러스 1 적어주신 다음에 꼭 조심하실 거 뒤에다가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요 x는 축의 방정식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여기 는 적으셔도 전혀
무리는 없어요. 그걸 포함을 하고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든요. 얘는 두 개를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는 넣었고요. 하나는 안 넣었는데 실전에서는 하나만 표현하잖아요. 역함수를 표현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꼭지점의 좌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는을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는을 넣어서 보통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한쪽에 는을 넣고 한쪽에 는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넣었고요. 그런 거고 실전에는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문제 푸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를 놓고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꼭지점에서 잘리니까 꼭지점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y는 이번에는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떻게 주냐면 밖에 이런 게 뭔가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안에다가 뭐 8분의 1에 x-2에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요런 게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런 게 있으면요. 항상 우리 아까 규칙적인 틀 앞에 보시면 루트 앞에는 절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얘는 뭔가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존재하는 거를 바꿔서 해결해줘야 되니까 안으로 넣으라는 거죠. 16이 들어가면 16 들어가겠죠? 16이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2가 될 거고요. x만 이렇게 바꿔 놓으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역함수 y는 정리하면 a 값이 2죠. 그러면 역수 때리니까 또 얘가 2분의 1 해주시면 될 거고요. 2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2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축의 방정식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다를 꼭 뒤에다가 적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유리함수를 자꾸 유리라 그러네요. 무리함수를 2차 함수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역함수 시켜본 거죠. 시켜보는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무리함수로 역함수 시켜보는 게 상당히 이렇게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모양 자체를 봤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 꼭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 그래프 그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원래 원점에서 출발을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꼭지점이 0,0이고 그걸 당연히 y에서 대칭해봐야 0,0이 될 테니까 그래서 거기 대칭해봐야 동일하는데 얘를 평행에 있으면은 평행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편 의미는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풀로 가보겠습니다. 무리함수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나머지는 평행이동이다, 대치기다 이런 거는 다 뭐 기존에 알고 계신 거를 덧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까지만 일단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 의문점 있으시면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뭐 의문점 생기시면 채팅에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무리함수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무리함수에서 일단 처음에 이제 정의역하고 치역이 나오는데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보면 되냐면 굳이 이제 정리하려면 이 루트 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드는 게 정의역입니다. 치역은 뭘까요? 요 앞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를 확인해서 걔가 양이면 시작하는 포인트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걔가 음이면 시작하는 포인트 아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작하는 포인트는 항상 어딜까요? 바로 Y축으로 평행이동된 각. 그게 바로 치역의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알면은 이것도 뭐 딱히 어렵게 푸실 필요는 없죠. 여기 볼 때 일단 첫 번째 보자마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이거죠. 얘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2x가 되니까 저희가 찾는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역의 시작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니까 b는 1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곱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제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번에 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다 했으니까요. 거기 그냥 다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또 딱히 질문하신 게 없어서 쭉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주면서 찾는 거 하나 또 해볼게요. 듬성듬성 가면서 하나씩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시작적 포인트가요. 뭐였죠? 적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볼 때 식을 미리 정리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A는 뭔지 모르니까 대신에 X 플러스 2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미리 하나 센스,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A는 양수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부호적 판단을 할 때는. 자, 오른쪽으로 가면 A는 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왼쪽으로 가면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시작적 포인트,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C 값도 정리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넣어요? 요 특정 정의된 값 하나 있다, 그죠? 뭐 지나는데 0,1을 지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여기에 2a가 되겠네요. 빼기 1 이렇게 될 텐데, 넘어가서 2가 됐단 말은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저희한테는 a는 2하고 될 거고요. a가 2였으면 2x 플러스 4가 되니까 b값은 4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c값은 마이너스 1이라서 다 곱하면 값 구하는 건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들은 뭐 쉽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녀석 정리하는 거 좀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녀석을 찾아라 그러면은 무리함수가 같은 녀석이다 그러면 얘는 어디요? 유리함수는 A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2차 함수도 앞에 A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1차 함수도 기울기 똑같아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 X 앞에는 A 값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칭이동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꼭 같을 필요는 없죠. 절대값만 같으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평행이동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아예 같아야 돼요. 얘는 평행이동을 설명할 때는 A가 같아야 된다. A가 같아야 해요. 이거 그냥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대칭이를 위한 설명이 왔어요. 이때는 A가 뭐만 같으면 절대값 A가 같기만 하면 돼요. 얘가 같으면 돼요. 왜냐하면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부호를 바꿔주잖아요. 뭐 했을 때? Y 대칭했을 때 혹은 원점 대칭했을 때 막 했을 때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거를 생각할 때 얘가 부호가 바뀌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신 그 값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부호는 바뀌더라도. 그래서 크기는 변하지 않으나 부호는 바뀌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다 보시면 될까요?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그러니까 x 앞에, 루트 앞에. 그렇게 보시면 아주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기억 보시면 x 앞에 1이죠? 동그라미. 이게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얘는 2가 왔어요. 애초에 값이 달라졌으니까 안 되고요. 디귿 볼게요. 앞에 x 앞만 보시면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어요. x 앞에 마이너스 1,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와는 이건 또 소개해놨거든요. 앞에 이거 있으면 무조건 넣어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러 빼놓거든요. 들어갈 때 4분의 1 들어가니까 얘도 1이죠. 1도 동그라미. 아까 절대값도 똑같은 거 되고 A값 같은 것도 되고 일일이 다 풀어서 정리하거나 일일이 보내보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A값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지만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부호 바뀌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절대값만 같으면 걔 또한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 요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호에 관련된 판단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에 대한 판단인데요. 아까 제가 왼쪽으로 갔다 그죠? 왼쪽으로 가면 A의 부호는 항상 음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가면 A는 항상 양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A는 음수이고요. 왼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C는 시작 좌표거든요. 시작 좌표를 미리 적어놓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B 콤마 저기 식에서 먼저 이렇게 적어놓은 거랑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p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양수여야 되니까 b는 그대로 또 음수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 있네요. q가 음수니까 c 또한 음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부호 판단하는 거는 시험에 항상 나오죠.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니까 꼭 짚어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오른쪽 역함수 좀 전에 해봤죠? 빠르게 볼게요.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된다고 일단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없다라고 치고. 앞에 플러스입니다. 그죠? 플러스니까 나는 축의 방정식이 어느 쪽을 적을 거야? 오른쪽 적을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딱 봐도 1,1이죠. 그럼 바꿔본데 1,1일 거고, 앞에 있는 a 값도 1입니다. 그러면 y는 2차 함수로 표현할 때 일단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a 1일 거고요.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되고, 여기에다 가로 해주시고, 축의 방정식은 x값보다, x의 1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얘를 풀어줘라. 이런 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 놓고 이제 위랑 비교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2, c는 1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하니까 답은 1번, 아니 4번이네. 1이네요. 1. 1번이 아니고 1. 예, 이렇게 4번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금방 저희가 한번 봤으니까. 여기도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얘는 살짝 소개해놨어요. 자리를 바꿔놨어요. 바꿔놨다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얘는 천천히 한번 다시 이쁘게 적어보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다 적어주시면 되고, x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적으시면 되고, 플러스 3 하면 되죠. 그럼 확인할 거는, 얘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내가 바꿨을 때 축방이 왼쪽이네. 그 다음에 이거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니까, 저기는 3,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바로 가겠습니다. y는요. a가 4죠? 항상 역수 하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면 되고 앞이 마이너스니까 축방의 왼쪽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a는 4분의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3이고요.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d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니까 상당히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매번 이거를 갖다 풀어 제끼고 정리하고 만들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응용판인데 이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 합성함수로 물어봤습니다. 합성의 역함수.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면 어떻게 돼요? 자리 바뀌어 주셔야 되죠, 그죠? f의 2 이건 물어봤네요. f는 있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d 역함수에 2를 갖다 끼니까 5로 바뀌었다, 그죠? 요걸 실제 우리가 k라고 두게 되면 g에 k를 넣게 됐을 때 이 값이 얼마이다? 5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제일 빠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k는 저희가 얼마가 되면 돼요? 5가 되는 거는 루트에 25가 되면 되니까 x라고 하는 거는 12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다 해서 빠르게 찾아내서 뭐 갖는 답은 이렇게 되겠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원하는 거는 역함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갖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걸 토대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 일단 한번 해볼까요? G에 그러면 역함수에 이번에는 X 만들어 놓은 거 한번 해보시죠. 얘는 또 모양을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2에다가 묶어주면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죠. 자, 2가 있었어요. 2가 있으면 역수죠. 2분의 1 하면 될 거고, 그리고 x제곱 0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앞에 루트 앞에 플러스였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여기다 5를 넣게 되니까 2분의 25에다가 2분의 1을 빼면 2분의 24가 돼서 답은 12. 뭐 동일하게 나오죠. 근데 뭐 솔직히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더 빠르고 쉽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함수하고 이제 원래 그래프가 만난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원래 그래프하고 역함수가 만난다라는 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랑 만날까요? x랑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y는 x랑.
그래서 얘는 실제 역함수 두 명 갖고 는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녀석이 누구랑 x랑 같다라고 해라.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죠. 다 그렇게 갖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9번 문제를 보면 요 녀석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요 녀석이 누구랑 x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 루트를 없애면 양변 제곱하겠죠.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하고 되고 이때 그러면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하고 돼서 저희 찾는 x 값은 마이너스 2이거나 또 x 값이 1이거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범위를 한번 봐야죠.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에서 범위가 이게 나올 수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아까 일단 이 범위는 항상 x의 범위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요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됩니다. 이 안에서 원래 시작을 요걸 해놓고 원래 가는 게 더 좋은데요. 그래서 x는 항상 뭐보다 작아야 돼요? x는 항상 2보다 작은 쪽에서 값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x값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둘 다 답이면 참 좋겠지만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프가 얘는 뭐죠? 2,0을 지납니다. 2,0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으로 가는데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x앞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갑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2,0이 여기가 2,0인데 여기서 아래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y는 x는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위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y는 x에서 0보다 큰 쪽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면 요 1이라는 애는 애초부터 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애가 아니네요. 절대 못 만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도 만족하니까 얘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래프를 가장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셔가지고 보셔서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얘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이런 문제들은 역함수하고 만나면 항상 y는 x이기 때문에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겠죠. 만에나 두 점에서 만났다면 또 x좌표하고 y좌표 똑같겠죠. 그러면 그랬을 경우 두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예, 부분의 차에다가 루트 2만 곱하시면 됩니다. y는 x는 m제곱 플러스 2의 m1이잖아요. 그 루트 2에다가 두 분의 차 하시면 되는데 그 가능한 이유는 저 1대1 대 루트 2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거였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교점.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말하고 있네요. 두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루트에 3x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요. 당연히 여기가 x랑 똑같다라고 두겠죠. 그럼 3x 플러스 a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얘는 2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 됐겠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얘는 0하고 됐을 건데 그러면 이때 지금 두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에서 이제 만나는 점 자체가 두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 쓰기 딱 좋은 거거든요. 루트에 뭐였어요?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라 그랬는데 이 역함수라고 나왔을 때 얘는 항상 y는 x거든요. 그럼 이 기울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루트 2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만나는 건 그래서 두 점이 뭐 1하고 3에서 만났다면 1, 1, 3,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차이인 2에다가 루트 2만 붙여서 2루트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3루트 2라고 했다. 그러면 바로 요 녀석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면 되겠다, 그죠? 이 녀석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 이 녀석은 절대값 a분의 1 생략해도 되죠?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5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a 하시면 되는데 얘가 3이 됐다는 말은 여기 안에 있는 값이 9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21에다가 플러스 4a를 했는데 얘가 9가 되면 되겠습니다. 9가 되기 위해서는 a는 얼마 되면 돼요? 마이너스 3 하고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요식은 망국입니다, 그냥. 네, 아주 편하게 사용하시면 그냥 여기저기 막 쓰여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게 나오면 이거 써주시면 상당히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보시면 거기 뭐 풀이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풀겠죠. 귀찮고 복잡하잖아요. 그거 말고 요거 알아두시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많이 쓰이죠, 그죠? 2차 함수에도 받고 유리 함수에도 받고 원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또 무리에서도 받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2차 곡선 만일에 뭐 이과 또 수학에서 2차 곡선 기하 들어가면요 거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많이 볼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두 녀석이 만났어 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X하고 Y하고 둘이 자리를 바꿔놓은 거죠. 말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두 녀석이 만난다 그랬단 말이죠. 아이고, 두 녀석이 만난다 그랬는데 딱 봐도 뭐예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X, Y 다르면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뭐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이 말을 하라는 거죠. 뭐 말은 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나 이거 해라. 그리고 얘는 또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역함수일 때 그냥 루트 2만 붙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x-1이 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2. 얘는 뭐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녀석이라서 굳이 두 녀석을 두 분의 차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겠네요. 될 거고 그 두 분의 차는 2하고 1이니까 1일 겁니다. 그죠? 1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고요? 루트 2만 곱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루트 2만 딱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핵심만 알면은 간단해. 원래는 어떻게 하죠? 1,1, 2,2 잡아가지고 거리 구하겠지만 y는 x라는 거를 갖다가 대칭인데 저희가 아까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얘는 그러면 항상 두근의 차에다가 루트 2만 곱한 게 두근 사이의 거리일 거야 라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무리함수하고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 판별식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프를 한 번씩 꼭 그려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냐 이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형태냐면 이거죠. 이 상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얘가 이제 제가 식상으로 정리했다 그러면 이게 제곱이 되다 보면 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제는 무리함수기 때문에 밑에 얘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허상의 근이 생기죠. 있는지 없는지. 원칙적으로 만일에 직선이 있었다. 이렇게 걷습니다. 아이고요.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실전이 계속 가면 그 다음부터 원래는 이게 다 두 점처럼 보이죠. 식상으로는. 식상으로 이게 다 두 점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쪽에 이게 원래는 제가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존재하거든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식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님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는 이 초록색 있는 거는 근이 아니잖아요. 없어요. 얘가 실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기점 여기서 딱 여기를 지난 요 지점까지가 두 개이고 여길 넘어가면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접하는 거는 판별식 그냥 쓰시면 되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판별식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요 접하는 점 기준에서 얘보다는 아래쪽은 가능. 하지만 정확히 이 포인트를 지날 때는 요 포인트 지날 때까지, 요 밑은 다시 몇 점? 한 점. 이렇게 이 부분만, 요거에 관련된 요 부분만 수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죠. 다른 건 뭐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치 관계를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요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럼 그래프부터 일단 그려 봐야겠네요.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자, 요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0 넣으면 1을 지나겠지.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났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x 플러스 k라고 생겼어요. 기울기가 1이죠. 그리고 1이고 k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접할 거고요. 이렇게 식으로 가겠죠. 그래프가 좀 더 이뻐야 되니까 좀 크게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손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펜이 약간 미묘하게 안 맞아가지고요.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똥실하게, 좀 더 똥실하게. 아이고. 전혀 똥실하지가 않네요. 똥실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똥실하게. 예, 이렇게 좀 약간 똥실하게 같은 좀 이상하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또 포인트가 안 맞네요. 이러고 나니까. 대충 감안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 1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만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접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다가 여기 기울기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되는 시점.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첫 번째는 안 만났으니까 빼고 첫 번째는 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만 지워볼게요. 이 녀석만 지워놓고 생각을 하면 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접하죠. 접하니까 한 점이고요. 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녀석은 두 점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까지도 두 점인데 요거 벗어나는 요쪽은 다시 한 점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1번의 왼쪽은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럼 접하는 녀석 판단하는 거는 간단하죠. 판별식 쓰면 됩니다. 접하는 녀석은 판별식 써가지고 저희가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저기 판별식 안 써도 풀이할 수 있죠. 미분해갖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할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배우고 났을 때는 막 마음대로 섞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때는 마음대로 미분도 하시고 막 계속 구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대로 갖고 가셔가지고 갖다 때리겠죠. 자, 그래서 제곱하면 x 플러스 1일 거고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에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인형 됐을 거고요.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d 쓰겠죠. d는 바로 제곱 때릴게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 하고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부터 할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정리해놓고 뒤에다 적는 형태라서 그래서 4k 플러스 5가 나왔고요.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찾는 k가 4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k가 4분의 5일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k가 4분의 5일 때입니다. 지금 여기가 k가 4분의 5일 때인데 이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4분의 5일 때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라는 건 그래프가 좀 더 솟구친다는 소리겠죠. 그럼 k가 뭐예요? y 절편입니다. 여기가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 만나지 않으려면
뭘까요? K 값이 4분의 5보다 어떨 때? 클 때겠죠. 그 다음에 K가 또 4분의 5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점에서 쭉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요 K는 뭐보다 4분의 5보다 작을 때, 여긴 또 이렇게 적으면 또 하나 더 적어야 되니까요. 오른쪽에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K는요, 두 점에서 만나려면 4분의 5보다 일단 작아야 돼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될 부분이죠. 수작업 하나 또 해야 될 게 있죠. 판별식이 아니라. 정확히 어딜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요 뒷선. 그러면 저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K 값이 얼마? 당연히 뭐 보이지만요, 얘는 1이라는 게. 그래서 K가 1인 그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기 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라는 거는 여기는 적을 수 있게 되죠. K가 어떨 때요? 1보다 작을 때 또 한 점에서 쭉 만날 거고요. 그럼 얘는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겠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네, 요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쳤었거든요.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 이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도 이거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좀 많이 더 시켜야, 예, 여기 애들 좀 시켜야 된다고 좀 더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예,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요. 저희는 항상 이게 무리하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예. 혹시 지금 공사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또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약간 걱정이네요. 밑에 1층에 공사하는 것 같은데. 자, 이까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계속 그냥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한 것만 몇 가지만 짚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유무리를 둘 다 섞은 형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32번. 32번 한번 해볼게요. 얘도 물어본 게 역함수니까 역함수 자리 바꾸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함수 2루트 2 하셔야겠다. 그죠? 요거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얘가 2루트가 되게끔 해도 되고, 그죠? 요 값을 실제 우리 역함수 형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실 역함수 만들어도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잖아요. 역함수에 내가 2루트 2 값을 물어봤다면, 이걸 K라고 뒀을 때, D에 K라고 넣으면 얘가 얼마? 2루트가 돼. 근데 안에 루트 다 들어갔으니까 8이야.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면 보입니다. K는 얼마이다? 3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F3으로 바뀔 거고 저기다가 3을 넣어라 이렇게 되니까 답은 7하고 이렇게 될 텐데 원래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일 건데 이제 아까 역함수 저희가 해봤으니까 역함수 만드는 거 한 번만 또 한번 해보게요. 여기 보면 y가 x에 3으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 x-3분의 1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면 실전에서는 모양을 그대로 주는 것만 때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에서 대입하는 형태는 거의 뭐 역함수 만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까 했으니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역함수 해볼게요. a 값 3이죠. 역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0이니까 0,3분의 1이 나오죠. x제곱 플러스 얼마 3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플러스죠. 플러스는 뒤에다가 축방 그래서 오른쪽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음 밑에 한번 봐볼게요. 아까 이제 35번에 관련해서 질문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35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제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p는 a, b, q는 c, d라고 할 때 2분의 b 플러스 d가 루트 2다. 이거부터 일단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2분의 b 플러스 d가 말하는 게 뭔가, 그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부터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b하고 d의 중점이죠. 중점. 예. 중점이 루트 2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때 PQ의 기울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좌표를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셔서 좌표를 적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문제에도 쫄고 그림에 쫄거든요. 그거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적어보세요. 좌표를 준 거를 그대로 적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A, B를 줬거든요. 그럼 첫 번째 그대로 적어주면 A를 넣으면 되잖아요. P에 대한 좌표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 A가 B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A 값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A는 B의 제곱이겠네.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을게요. 그 다음 또 C를 줬어요. 그럼 얘는 루트 C가 D가 되면 알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얘도 그러면은 C의 값을 알아요. D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 하나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PQ의 기울기를 물어봤거든요. PQ의 기울기. 자, 그러면 제가 좌표 한번 적어볼게요. P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할 때 좌표를 저희가 이제 나타낸 거지만 좌표 그대로 X좌표하고 Y좌표 그대로 적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요? A, B라고 저희가 적으면 되겠죠. 그죠? 얘는 A, B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얘는 A, B일 것이고 그 다음에 Q라는 좌표도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겠죠. C, D라고 적었어요. 기울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되잖아요. 자, 얘에서 기울기는 이거 기울기는 정리하면 됩니다. X 증가량이니까 C-A 분의 그리고 D-B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게 X 증가량 Y 증가량인데 아까 A 대신에 얘로 바꿀 수 있고요. C 대신에 얘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C 대신에 D제곱이 오고요. A 대신에 B제곱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D-B인데 이거 합차잖아요. 그러면은 약분 되겠죠. 뭐가 돼요? D 플러스 B분의 1 하고 되겠죠. 약분 되니까.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저기서 아주 친절하게 B 플러스 D 값을 줬어요. 여기서 B 플러스 D는 얼마인데 2루트 2다 라고 줬고요. 여기다 넣게 되니까 2루트 2분의 1이 위에 루트 2 곱하면 되죠. 그죠? 4분의 루트 2 하고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얘는 그러니까 모양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좌표 그대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없앤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를 없애놓고 적어놓은 다음에 기울기 구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하셨을 때 당연히 바꾸는 모양을 쓰다고 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기울기 형태에서는 빼기다 보니까 합차 공식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 패턴 기억해 놓으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37번도 아까 했던 건데 한번 더 해볼게요. 무리함수가 나왔고요. 여기서 역함수와 두 교점이다. 그러면 그냥 x랑 똑같다고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역함수에 관련돼서 거리 물어볼 때는 기울기가 y는 x 1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때려서 정리된 두 분의 차에다가 뭐만 붙이면 루트 2만 붙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하면 2x-a가 x-2의 제곱하고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이용해서 6x 되겠고요. 플러스 4 플러스 a는 0 하고 됩니다. 이때 두 분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절대값 a분의 얘는 2 하면 편하겠다 그죠? 2 루트에 b-9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는
9-a가 되는데 이 값이 2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5죠. 5. 9가 아니라 5입니다. 이게 아니고 5에서 a를 뺀게니까 저희가 찾는 a는 4하고 이렇게 빠르게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정리하면 될 거고요. 질문하세요. 예, 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건 하는 건데 선생님들 채팅해 놓은 거 보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 쭉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실전 문제는 두 문제 남았네요. 요거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선생님들 질문 받고 마무리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인데요. 36번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부호 빠르게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음수이고요. 그 다음에 축방의 오른쪽일 때는 A와 B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죠. 그래서 B는 양수이고요. 그 다음 C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C도 양수이겠습니다. 이렇게 부호 판단 빠르게 하시면 되고요. 자, A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A로 묶으면 돼요. A로 묶으니까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묶었고요. 네, 플러스 c인데 자 a 이 녀석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앞이 루트 앞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로 그려질 거거든요. 아래로 그려진 거는 그냥 저희를 무시하는 거죠. 너무 무시했다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니까 얘도 그냥 무시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는 어디로 갔어요? 양수거든요. 그럼 위로 붕 떠야겠죠. 이까지만 답은 뭐 3번 나오는데 거기다 추가하면 이 녀석의 A와 B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는 말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겠죠. 답은 3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좀 쉽게 나왔네요. 실전 문제에 이렇게 쉬운 거를 그때 선생님들이 뽑아 놓으셨을까요? 실전은 좀 더 많이 좀 있는 거 뽑아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절대값, 루트의 절대값 x-1의 그래프와 그랬어요. 그럼 절대값인데 원래 저희는 이게 원래 루트 안에는 양수여야 되는데 절대값이 없었을 경우는 양수만 되는 값만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만일에 절대값이 없었으면 x-1만 이렇게 있었다면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x가 뭐 만들 수 있었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만 넣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보다 작은 애를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는 양수죠, 절대값 때문에. 그런데 1 넣었을 땐 0일 거고요. 그러면 1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x가 1이란 말이죠. 여기 1이란 말이에요. x값이 1인데 이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양이나 이쪽으로 가는 양이나 예, 같은 양을 가면 절대값 값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 녀석은 원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축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했다라는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 형태를 보면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얘는 여기 1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더 그리셔라. 이 말이 바로 y는 루트의 절대값의 x-1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른쪽만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절대값이 오다 보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나 요렇게 지금 덧칠 노란색 덧칠 한번 해볼게요. 요 노란색으로 요렇게 가는 거나 좌우가 두 녀석이 정확히 네, 대칭적인 형태로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이랬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일단 그려져야 문제가 풀리겠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요.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난다면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한 점일 거고요. 두 점일 거고요. 그러다가 지나면서 접하는 순간이 서로 다른 여기까지도 두 점인데 조금만 싹 들어오니까 요 밑이 몇 점이요?
예, 서로 다른 세 점이고요. 그럼 다시 두 점이 되는 거는 여기를 딱 지나는 그 순간이 두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따졌을 때 왼쪽에는 이 그래프의 역할은 근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실제 이거 개념만 이해했다면 이 문제가 저희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루트 x 마이너스 절대값 아닌 x 마이너스 요 빨간색 기점에 요 녀석이 서로 다른 식을 몇 개 가질 때, 두 개 가질 때라고 물어보는데 누구 뺀 거? 요 밑에 요 점 지나는 건 빼자. 그거 하나 뺀 거. 그거 뺀 사이죠, 사이. 그 사이가 원래 두 개인데 거기다 하나가 추가돼서 얘는 세 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감 계시죠? 그럼 아까 얘는 k가 여기거든요. 그럼 특정 k 값, 접하는 k보다는 어때야 되고 k 값이 작아야 되고 그다음 요 1을 지나는 그 순간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x가 1일 때부터 한번 가볼까요? x가 1이 됐어요. 그러면은 y는 0이 돼야 되니까 이때의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답을 찾았어요. 저희가 찾는 녀석 k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하나 찾아놨으면 두 번째가 접할 때겠죠. 접한다는 거니까 저기는 x 마이너스 1이 제곱을 바로 하면 x제곱 마이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k의 아이고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이렇게 될 거고 3배씩 해보겠습니다. b는요 바로 제곱할게요. 4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날라가고요. 정리하면 4k 마이너스 3이겠죠. 얘가 0이다가 되니까 0인 순간에 k 값은 4분의 3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k는 그러면 뭐보다는 4분의 3보다는 작을 때 일단 두 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나타내야 되니까 저희가 찾는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4분의 3보다는 작을 때 서로 다른 제점에서 만나게 된다. 요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제가 부호가 뭔가 이상한데. 어디, 부호가 또 틀린 것 같은데요. 맨날 부호가, 어디서 부호가 틀렸을까요? 마이너스 4. 1. 이게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넘길 때 또 부호가 또 엉터리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호가 또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틀렸으니까 여기가 틀렸을 거고, 그러면 여기 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부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되고, 오늘은 넘어가나 했는데 또 부호가 또 저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주시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주면 되고요. 넘어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 개념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는 나왔으나 실제 세 개가 되라는 소리는 원래 아까 했던 기본적 형태에서 접하는 그 라인만 살짝 빠져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의 준비된 프린트는 일단 다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따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 아까 거 다시 써볼게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이해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함수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반복하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빨라지고요. 그래서 유리함수에 있어 어제 이해 안 됐거나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가 내일하고 목요일 이틀 중에 선생님들 편하신 날 잡아주시면 다시 한번 더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 날짜 한번 잡아서 카톡상으로 의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세 점의 역할하니까 하나에 만나는 점을 주는 건데, 실제는 그러면 다르게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찾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맨 밑에, 맨 마지막 요 1 지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넣으면 안 되죠. 여긴 넣어버리면 얘는 두 점이거든요. 왜냐면 왼쪽 노란색이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의 역할은 요 세 점을 만드는 역할하고 조점을 제외 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용도만 쓰지 굳이 제가 뭐 큰 역할을 한다라고는 안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저 식을 뭐 세울 필요도 없으시고요. 확인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풀이에 보면은 이 그래프를 실제 세우죠. 여기는 이제 y는 루트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 세워서 하는데 뭐 굳이 세우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래프 그렸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다음에 여기서 만나니까 나는 누구만 찾으면 되구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부터 녹화를 마무리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